네, 안녕하세요. 진짜 제 끝이에요. 네.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서 국정 철학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라는 대통령, 소비자가 바라는 정부의 모습, 이게 이제 국정 철학하고 소비자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의식, 그리고 자기 인식, 정부의 역할이 뭐냐라는 세 가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정책을 보면 미사여구로 비춰질 수 있고, 뭐 헛공짜 공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조각 정책, 분산 정책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국정 철학, 소비자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그 정부의 자기 인식이 분명한 원칙과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여러분들 다 여기 소비자 전문가들이라서 아시겠지만 이미 1962년에 존 F 케네디가 권리장전을 발표했을 때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경제 주체, 총 경제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모든 국민이 소비자고, 그런데 가장 조직되지 않고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그 소비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방 정부이다라는 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는 정부는 소비자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연방 정부가 그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 누가 대변할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소비자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입장과 역할을 밝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공약에서도 이제는 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약의 자유가 있는 시장에서 살고 있지만, 계약의 자유는 균형, 동등한 지위에 있을 때,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정말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자가 살고 있는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 네이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자유, 소비자가 약자인 지위를 회복하려고 만들어진 약관 규제법이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에서 초안을 만들고 국회에 로비해서 약관 규제법이 도입이 됐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도 소비자 단체가 초안을 만들고 로비를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처럼, 과연 소비자 정책의 거버넌스와 지금까지의 소비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누구를 정책의 파트너로 해야 될지, 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민주당에서 이제 소비자 역량을 강조를 해주셨죠.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것만큼 장기적이면서 시급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축은 소비자 역량이라면 한 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비자 정책 수준에 비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수준은 매우 후진적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왜 우리나라 소비자가 다국적 기업의 이중 기준에 놀아나야 됩니까?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인데, 역량도 중요하지만 역시 역량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균형을 조정하는 것, 거기에서 약자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당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우리가 잘 살리면 소비자가 보호 증진이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소비자 문제의 영역, 소비자 문제를 바라보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안전, 건강, 제3지대라고 하는 환경, 보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무궁무진하게 과학적 불확실성과 함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거래, 제4지대라고 하는 ICT 분야, 기술 분야, 이런 포괄적인 소비자 업무를 집행할 능력과 인프라를 누가 갖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조정 권한이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여러 당에서 가계부채를 말씀하셨는데요.
소비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소비자 문제를 푸어 페이 모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지불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시장에 봤을 때 소비자가 약자인 지위를 올려놓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 소비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지불하는, 우리가 대학 등록금을 얘기를 하죠. 대학생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학 융자를 받는 그 학생들은 전체 비용을 치면 가난하지만 더 많은 대학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층, 월세 오르고 전세 오르고 총 비용으로 치면 한 평당 엄청난 몇 배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은행, 서민층은 수수료를 더 내고 있죠. 이자도 더 내고 있죠. 이렇게 더 가난하고 취약한 소비자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 불균형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는 그런 데서 드러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탕감이냐 가계부채에 대해서 뭐 미시적인 방안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취약한 소비자가 더 물어야 되는 시장 구조의 문제를 정부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안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안전은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식약처를 독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료에서부터 소비자 음식 쓰레기까지 전 공급망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되고 있지 않고 농림부가 여전히 축산이라든가 사료 관리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원화된 체제입니다. 제품 안전, 산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성을 의심받습니다. 안전정책의 생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제품 안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안 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여러 가지를 강조할 필요도 있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담당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원인 접근을 하고 있느냐. 자꾸 우리가 햇삽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수입 관리 중요하죠. 그런데 수입을 해오는 원산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얼마만큼 식품 안전에 있어서 제품 안전에 의해서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냐는 거죠. 아직까지도 화학물질의 96%는 독성 평가 없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놓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에서 이제 정책 독립기구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짝이 있어야 돼요. 소비자 그 피해 보상 제도는 뭐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착돼서 그래서 그나마 생겼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 보상 제도가 맞물려 있는 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짝은 사전 예방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적으로 서로 균형 있게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도 소비자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위기죠. 그런데 위기나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체계를 누가 가지고 있고 그럴 역량과 인프라는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있는지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깊이 있게 소비자 정책의 범위를 제대로 우리가 밝히고 또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